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빠 자랑스럽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자녀로서도 자랑스럽게 존경하는 우리 강창호 단장님을 우리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 수료하신 우리 박상덕 우리 선배님 저하고 20년 격차시거든요. 네, 먼저 이제 우리 박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이제 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가져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거고, 저는 선배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잘 닦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대전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아까 저기 계셨던 박사님이 제가 해결료를 드리면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진일보하는 기술 개발을 계속했는데, 대전에 있는 그걸 자파라 해야 할지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30km라는 단어를 써서 원자력과 가깝게 되면 30km 반경은 죽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선동을 하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원자력 연구원에 해결료가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료를 연구를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은 노르웨이라든지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근데 그 동네가 대전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선동에 넘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타이틀을 우리가 속았던 탈원전의 실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중복이 되는 것들은 좀 빼고 조금 키워드가 되는 부분으로 느낌이 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 촌놈이에요, 촌놈.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을 5년을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투지 뭐 이런 거 어떤 근성 하나는 괜찮습니다. 뭘 해도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고 해서 지방대 나왔고, 제가 대신에 회사에서 저는 우리 선배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면 저는 해결력 기술사, 원자력 발전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원자력 관련 연어 자격, 이거 뭐 SRI, SRM이라는 게 좀 이것도 기술사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10개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월성 1호기 부패행위 신고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절대 공익신고하지 마라. 망한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제 퇴직금까지 다 털었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회복되는 게 없이 예전에 제가 밑바닥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0만 원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지금 용돈을 좀 잘 못 줘서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쭉 해가고 있는데, 저는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약간 비껴가서 이제 이 얘기를 전반으로 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속았는지 쉽게, 약간 제가 촌놈이니까 논두렁식으로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만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예. 자, 원래 이제 우리의 원자력의 목적은 이제 원자력은 굴뚝이 없습니다. 굴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 우리가 곧 다 큰일 난다. 아이고, 우리 유명하신 유재일 유튜버가 오셨네요. 예. 좀 이따가 유재일 유튜버하고 우리 지금 이제 문제로 해서 의료연대에서 최한나 이사님이 오셨거든요. 좀 이따 제가 끝나면 얘기 한 말씀 좀씩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은 오늘 2챕터거든요.
탈원전의 실체, 그 다음에 재판 이야기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으로 가는데 신재생 여 컨셉을 먼저 알아야 돼요. 태양광 풍력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미래소년 코난 그 만화를 봤을 때 다 죽고 나서 남는 건 풍력, 태양광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좋다는 느낌이 막연히 있어요. 막연히.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태양광 풍력은 앞잡이입니다. 다시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태양광 풍력에는 무슨 앞잡이냐? LNG 앞잡이입니다. LNG 앞잡이. 태양광 풍력은 원자력보다 온실가스도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죽고 비싸기는 오방창하게 비쌉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이 앞잡이가 돼서 LNG를 끌고 가요. LNG. 뭐냐면 이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기를 만들려면은 태양광은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하고 풍력이 하루 24시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19시간에서 20시간입니다. 20에서 21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을 커버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딱 지면 전기는 우리는 계속 쓰니까 바톤을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바톤을 석탄한테 줘요? 석탄은 받을 능력이 안 돼요. 바톤을 원자력한테 줘요? 못 받아요. 왜냐? 얘들은 물을 끓이는데 하루 걸려요. 딱 바톤 줘서 물 끓이는데 하루 걸리니까 다시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하고 석탄, 원자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제트터빈. 시동만 돌리면 바로 돌아가는 게 그게 LNG 제트터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알고 이제 출발합니다. 요거는 조금 난해했을 수가 있어요. 난해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은 말 그대로 LNG의 앞잡이다. LNG는 갑자기 시동을 확 거니까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복합 화력이 쭉 꾸준하게 운전할 때가 아니라 갑자기 시동을 거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양광 풍력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2050년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한 거 그대로 자기가 흡수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탄소를 가진 방구를 꼈어요. 그러면 제 입으로 먹어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넷제로 없다. 이렇게 가려면은 굴뚝이 없어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은 넷제로로 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LNG를 데려가니까요. 효율이 떨어지는 LNG를. 그거가 먼저 이게 이제 깔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봤던 이제 선동들에 많이 넘어갔던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구가 자꾸 뜨거워진다고 하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화석연료 회사입니다. 계속 화석연료를 팔아먹으면서 계속 지구를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말들이 있고 R200도 있고 CF100이라는 말도 있는데 R200 대선 때 유행했던 단어잖아요. 뭐냐?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가 100 다 한다 이런 말인데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CF100은 카본 프리, 카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은 카본 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이 속았던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풀어봐야 드릴게요. 대표적인 샘플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린피스 들어보셨죠? 혹시 그린피스 후원하고 계신 분 계세요? 왜요? 그린, 녹색, 피스, 평화. 얼마 좋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유. 자, 이들이 항상 광고를 하는 부분이 이럽니다. 북극곰이 멸종되고 있어요. 북극이 녹고 있어요. 얼마 좋아요. 북극곰 살려주세요. 돈 내주세요. 월 10,000원. 그러면 북극곰 배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북극곰이 이제 실제는 이렇습니다. 북극곰이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북극곰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실제 북극곰은 이렇게 1960년에 5천 마리에서 출발했는데 멸종 위기에 있다는 북극곰이 지금은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 집계가 됩니다. 지금 뭐라 하죠? 여기 이게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카운트가 실체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대강 카운트였다면 이건 실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사실을 가지고 멸종한다고 해서 얘들이 계속 삥을 뜯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기 누군가가 내고 계셨을 것 같아. 자, 얼마나 걷어들이냐면 548억. 이게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52억을 여기다 갖다 줍니다. 그린피스가 이 152억을 갖고 뭘 하냐? 주요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요 프로젝트 탈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북극곰을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탄소를 배출 안 해가지고 지구 온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탈원전을 하면 누가 나타나요? 화석연료가 나타나잖아요.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쟤들이 태양광 풍력은 앞잡이에요. 그만큼 LNG나 이제 LNG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메커니즘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관계, 이익공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린피스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또 우리한테 유명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여기서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영광원자력, 예전엔 영광원자력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한빛 원자력이라는데 영광원자력의 기영아, 문혜아 아이. 그게 뉴스가 탑으로 나옵니다. 한겨레에서. 그거가 그 단체의 출발이 돼요. 근데 이 기사 나중에 오보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정보도를 한 줄로 써놔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영광원전 문혜아 사건을 지금도 홈페이지에다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를 후원받냐? 21억을 후원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청와대라든지 다 순회급이 다 지배했다 했죠. 여기 김혜혜, 김재남, 청와대 비서관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녹색연합에서 이 선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 뭐 했냐? 월성 1호기 죽일 때, 고리 1호기에서 영구 폐쇄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언문을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김혜혜가. 그 다음에 김재남은 기후비서관으로 이 친구들 다 뭐 했냐면, 전공이 뭐냐면, 이 친구는 사회학 전공이고, 이 친구도, 그러니까 전문성은 전혀 없어요. 전문성은 하나도 없어요.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재인 나가기 직전에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이 탈원전을 주장했던 그런 탈원전 세력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은 이 틀이고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 이렇게 막 시작이 됐습니다. 후쿠시마도 있고 이게 원전 비리가 컸어요. 국민한테 아주 신뢰감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경주 지진. 우리가 한 번도 흔들려져 본 적이 없는데 5.8 경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도라 영화가 이건 영화가 아니라 이게 선동체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문재인의 탈원전 공약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충영 사무총장님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대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식의 격차가 있어요. 뭐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전거, 버스, 기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전문가하고 일반인의 격차가 가장 큰 것. 아마 의료계에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박상득 박사님께서 말씀할 때 가장 안전한 게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이 격차를 이거 격차를 줄여놔야 돼요. 이걸 왜? 그래야지 갈등이 없고 그게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5.8 지진 강진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세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앞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은 아까 지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 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대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죠? 신세계. 거기 아마 전화해서 그 시설 담당한테 물어보면 그 내진은 얼마 됐노?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로 할까요? 아마 7.0일 거예요. 부산에 LCT 있지 않습니까? LCT 제일 차층 내죠. 100층 넘는 거. 그것도 7.0이거든요. 여기서 일반 건물의 7.0은 뭐냐면 내 바닥에서 7.0이 온다 그러면 붕괴, 전도, 한계점입니다.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7.0이 오면은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그래서 이게 설계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 안전 정지 지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발전소에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차가 있어요. 이게 수차가 한 5m가 넘어요. 이게 하나가 200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붙어서 토탈 1000톤이 1800rpm으로 돌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속도계를 하나 붙여놓고 1800rpm으로 삥 돌리면 이게 마하 1.6 정도로 달리는 겁니다. 마하 1.6으로 달리는 게 바닥에서 7.0이 딱 생기잖아요. 지진이 생기잖아요. 그때 얘가 멈춰요. 자동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은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9.0이 와도 발전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죽고 다 갈라지고 다 죽은 다음에 그래도 원자력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갑니다. 5.8 강진이 왔으니까 발전소 짓지 마라. 5.8이 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7.0의 로그니까 한 200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지도자들이 위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식의 격차를 줄여서 국가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탈원전은 선동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고도 시간도 가니까 법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센 건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렇게 얘기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후쿠시마에 직접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강창호고 제가 발전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실제 측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갔던 사람이고. 근데 후쿠시마 이런 처리라든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을 때
이재명이가 단식하고 막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이양 얘기 나왔으니 요 부분은 팩트로 알려드릴게요.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 양은 이게 20조 100kg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이걸 양으로 환산하면 0.06g 정도 됩니다. 0.06g. 근데 이거 0.06g인데 이거 배출한다고 막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게 0.6g입니다. 우리나라가 10배를 이미 배출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는 터져버리니까 원자력 시설이 아니니까 원자력 법 규제를 못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IAEA한테 야 이거 이렇게 좀 하는데 니들이 좀 보증 좀 서줘. 그래서 IAEA가 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고 중국이 우리 서해에 배출하는 거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연간 얘들도 그냥 합법적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랬던 내용을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을 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밥상 소금은 어떻게? 그때 소금 사신 분, 누님 사셨지? 그래서 이게 가격이 폭등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8배까지 증가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누가 만들었나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 제가 전라도 영광이 고향이에요. 민주당한테 20년 넘게 정치 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저 문재인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겸임 교수이고 후배들 가르치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정치가가 국무회의에서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너무나도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체르노빌 사망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누구냐면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박상도 박사님이 몇 명 죽었다 했죠? 참 잘했어요. 좀 이따가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1,000원. 네. 사실은 43명입니다. 네. 후쿠시마 사람 많이 죽었다 했죠? 네. 문재인이 1360번인데 사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하고 핵폭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뉴크라고 해서 핵폭탄을 반대하는 운동, 반핵이라는 단어가 반원전으로 확대돼 버린 게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평화적인 가치, 그 다음에 핵무기로서의 그 분수욕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적인 어떤 게 있는데, 원자력과, 그러니까 이놈들입니다. 이게 이제 히로시마에 터졌던 리틀보이라는 놈, 이게 이제 펫보이에서 나가사키에 터진 놈. 얘가 터지면 하나의 구 정도가 사라져요, 구.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씩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부상자까지 하면은 한 18만 명 이렇게 죽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화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18톤 TNT를 18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힘. 이게 20톤 TNT 이렇게 표현해요. 화력이. 그런데 지금 야가 만들어 놓은 게 50킬로톤 TNT 정도 만들었습니다. 50킬로톤 TNT. 예. 지금 우리가 저번에 6차 핵실험으로 느꼈던 거. 근데 이번에 중수가 만약에 이거는 저희가 내피셜이지만 80톤을 보냈는데 그놈을 중국이 북한에 줘버려요. 그래서 삼중수소를 빼요. 삼중수소 100g이면 수소폭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낸 거 80톤에서 가장 최악으로 뺄 수 있는 게 400g을 뺄 수 있어요. 러시아도 한 6개월 전인가?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다 뭐 폭탄이랑 총알 많이 대주고 미사일 기술 받아왔잖아요. 러시아가 기술 줬는데 중국이 그거 안 준다고 보장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너무 싸게 판 거거든요. 300불짜리를 40불에 넘긴 거예요. 키로당. 그놈을 80톤을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싸게 넘긴 것 자체는 배임입니다. 일단 배임으로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국정원까지 개입을 해서 공안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만해졌습니다. 아까 그 리틀보이는 이 방만 했어요, 폭탄이. 근데 얘는 이제 보시죠. 김정은 배만 하죠, 폭탄이. 아, 이 녀석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놈 이거. 아무튼 이게 폭탄입니다. 이게 이제 수소폭탄이에요. 근데 수소폭탄의 진짜 알짜배기는 차르분바라고 61년도에 러시아에서 테스트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톤 TNT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50kg라고 했어요. 50kg. 차르분바가 50메가톤 TNT입니다. 50메가. 요즘 되는 게 다 메가 단위 수소폭탄입니다. 메가 단위 수소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대전은 사라지고 충남 절반이 불구덩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메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톤 TNT가 한꺼번에 뜨는데 걷다 곱하기 또 50개가 또 붙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그게 폭탄이고요. 그게 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소에 폭탄에 아까 프로토늄이나 우라늄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50kg 이내입니다. 50kg 이내예요. 근데 발전소에 여기에 우라늄은 얼마나 들어가냐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발전소가 크니까 1kg? 폭탄이 50kg 정도 들어갔으니까 1kg면 충분히 발전을 하겠네요. 그쵸? 예. 10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톤이. 100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100톤이 흔한 말로 저들이 말한 대로 터진다. 얘기하면 50kg가 도시를 이렇게 그 충청 남도를 사라지게 하는데 50kg면 100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날아가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100톤의 우라늄에는 농축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맥주에다가 토치로 불 붙이면 붙나요? 안 붙죠. 근데 위스키에는 여기 불 붙이면 붙죠. 그러니까 폭탄은 우라늄이 95% 농축되어 있는 거고 발전소에 쓰는 것은 농축이 4%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터진다고 계속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지진은 이렇게 하고 발전소 터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소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터졌잖아. 그거 수소가 농축돼서 수소가 터진 거예요. 수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료에 물이 이렇게 열 제거를 못하니까 그 재료에서 지르코늄이라는 데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나왔고 수소는 가벼우니까 천장에 모였고 천장에 모인 수소가 일정 농도 되니까 뻥 한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규모는 그렇게 터지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소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원자력 발전소 터진다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여기 메커니즘만 얘기하고 제가 법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들은 왜 탈원전을 하는가? 이게 그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곳에 있는 멤버들 구성입니다.
다 자양하는데 난 이 사람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 경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경제를 제일 전문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은 단가가 50원. 쉽게 표현해요. 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은 270원, LNG 270원. 그러니까 한전이 여기다 전기 줄 때 150원 주고 팔아요. 근데 50원에 받아와서 150원에 파니까 이 도둑놈들이 엄청 배려가 불러야 되는데 적자가 200조예요. 왜? 왜냐하면 신재생한테 270원에 사와야 되니까요. LNG한테 270원에 사와야 되니까요. 그때 작년 22년에는 유가가 폭등한 것 때문에 같이 오른 부분이 있고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근데 이 사람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인 친구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이들이 지원하는 업체들을 보십시오. 아까 에너지 전환 포럼을 지원하는 업체. 이게 실상입니다. 이익의 고리입니다. 탈원전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아까 이제 수소 가스가 백업으로 하면은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날아온다는 얘기고 원자력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고 가장 깨끗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옛날에 지동설을 말을 했던 갈릴레오가 결국은 종신형을 받고 집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으로 있죠. 그때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사실 당시에 그 종신형을 내렸던 교황청은 천문학자들이 있어서 지동설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천동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야라고 했고 그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 환경 자체가. 근데 알면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지동설이 맞다, 틀리다를 일반인이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만원경도 없었고 글씨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네이버, 유튜브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막 하잖아요. 훅 들어오지 마시고 꼭 검색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약식으로 여기 얘기 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이제 우리 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법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법대로 했으면. 그리고 거짓이 없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멀쩡한 국가 재산을 죽인 범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취지로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과거 시점에 그래서 스케치 해봤는데 옛날에 대장동이 한참 유명했었죠.
그때 월성 1호기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좀 패턴을 좀 그려봤어요. 약간 유사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범죄가. 월성 1호기 사건은 이제 20년 1월 20일 날 당시 이현주 의원, 지금 당시에는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 가 있죠. 이 의원하고 같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저 박상도 선배님 여기 계시죠? 항상 저에게 빛이 되어 계시는 우리 사령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이 오늘 혹시 재판 법정에 갔다 오셨나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55회 차입니다. 정확하게 21년 6월에 기소됐고 올해가 24년 6월이잖아요. 만 3년. 케이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4살 되는 거잖아요. 4살.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4살. 김경희 박사님 들어오세요. 네. 여기 김경희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21년 6월에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산업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거짓을 앞장서는 역할을 해버려요. 제가 이제 이 내피셜은 21년 6월에 기소됐고 했는데 12월에 법을 만들어버려요. 고시라는 규정이 있는데 고시를 만들어서 월성 1호기는 범죄가 아니야 라는 고시를 만들어요. 21년 12월. 그때 윤석열 대 이재명이가 한창 격돌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법을 만들어 버리냐면요. 이렇게 기소를 21년 6월에 기소하고 이렇게 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부속 고시를 21년 12월에 개정합니다. 여기에 월성 1호기는 비용을 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 공무원이 개입해서 범죄를 만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거든요.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변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을 이미 들어가서 기소됐던 친구들을 구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이라는 거 있던 이 친구가 정재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산업부 공무원이었다가 한수원 사장을 했어요. 이 친구가 비용 보전 7,277억 물어주세요 하고 산업부한테 보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으로 산업부가 했던 겁니다. 근데 산업부를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믿어요. 산업부 식구들을 다 데려가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요직을 다 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총선도 말아먹었다고 봅니다. 조금 제가 볼 때 총선이 진 이유를 조금 평가를 해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선은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구속 적부심에서 들어갔어야 되고 조국이가 2심 판결에서 들어갔어야 되고 그런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그런 판결이 없었죠. 그리고 예.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한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실정 대파나 들고 있다가 그 가격 몰라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 책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계를 받자마자 전기 요금을 현실화를 했어야 됩니다. 한전이
마이너스 47조, 단기에 40조 이렇게 가는 게 그놈을 국민한테 그대로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전기요금이 2배로 딱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파 가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파 가격 시비에 넘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총선에 지금 문제되는 거,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산업부 식구들을 다 갖다가 배치를 자기 식구들로 갖다 놓은 것, 그거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자료를 삭제한 것. 새벽에 들어가서 530개의 문건을 월성 자료를 삭제한 친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2심에서 여기 대전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예. 저는 이 연결고리에 사실은 여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대전 지금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지영란 부장판사라고 있어요. 수석급인데, 이게 누구냐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최이봉의 아내예요. 이 친구가 대전에서 부장판사를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수석급 부장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이 재판이 유죄가 되잖아요. 최유봉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상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법원의 사람도 다 사람인데 내 식구 챙겨야죠.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55회차 했던 재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이가 지시해서 그거를 전달했던 최이봉 비서관이고요. 그게 이제 청와대가 시킨 것을 산업부가 전달받아서 공공기관 한수원한테 지시를 해서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이게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보십시오. 이 피고인들한테 변호사가 지금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고 오늘 재판 아시다시피 10시부터 시작하죠. 6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5회차. 그리고 이름 있는 대형 로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3년째 55회차 재판을 한다 하면은 강남 아파트 다 날아가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정재훈, 여기 아까 피고인 이 정재훈이가 저번 총선 때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창당하니까 제가 이제 공직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재산 내역을 조사했어요. 40매덕으로 저축 예금이라든지 충분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중수를 넘기려고 중국하고 계약을 했던 친구예요. 말 그대로 300달러짜리를 40달러에 넘겼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80톤이니까 몇백억이 되잖아요. 그 돈, 그 블로커가 있었을 거예요. 이명 계약서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공안적이고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이자가 돈이 안 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는 단순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재산이 줄어야 돼요. 왜냐?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돈이 줄어야 돼요. 돈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재판에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도 제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패스하고 우려되는 게 있는 게 대전지방법원이 상당히 좀 좌경화가 돼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이 여기에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았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했던 박헌행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면 전라도 우리 백제 출신인데 고려대 법원 아주 자아 성향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그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증인을 다 채택해 줍니다. 누굴 채택해 주냐? 누구를 채택해 주느냐면은 피고인들이 증인을 채택했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 자료 삭제했던 친구들, 자료 삭제하고 문신학 장관의 지시를 따랐던 친구들, 이 친구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요. 근데 그 증인들은 실제대로 얘기해 버리면 당사자들 얘들이 중형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중형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출석해서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지금 재판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현재 판사예요? 아니요, 이 친구가 다음 친구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신뭐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는 60 몇 년생인데 그 친구 81년생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했던 거 지영란이란 자가 최이봉 피고인의 아내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부분입니다. 법원 카르텔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백운구 최이봉 정재훈이가 시종일관 나는 정책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오래된 것. 그 세월호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까 월성 1호기는 심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지고 2047년까지 쓰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그 중수로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프로토늄,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프로토늄을 생산하고 삼중수소, 수소폭탄 재료가 되는 삼중수소가 생산되는 군수공장입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산업부가 하나도 안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지만 산업부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표현인데 국정원이 그 비서까지 바꾸면서 했잖아요. 120명 물갈이를 했습니다. 근데 산업부하고 한수원은 한 명도 안 갑니다. 한 명 빼고 다 하나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명. 네. 문재인 애들이 다 국정원장 잘리고. 네, 여기도 이제 여기 그렇게 됐어요. 여기도 말아 먹었다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자빠졌다 합니다. 근데 그 산업부도 장관 빼고 한 명도 안 바뀌었고 한수원도 사장 빼고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때 탈원전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위증이 되고 있고 막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지금 대통령이 좀 이걸 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의식을 해서 헌법 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는 손해를 당한 국민이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수원이 그걸 배상 청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산업부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그 불법 고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아니 행정 권력도 권력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산업부가 행정 권력인데 산업부가 덮어주고 한수원이란 공공기관이 지금 이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대전지검에 하달하고 나서 추미애한테 그렇게 겁박당하고 다가 사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오다 내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뻔뻔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오늘 새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분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 부분에서 되는 부분을 질문을 좀 받은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법이라다 보니까. 근데 드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시고 세종에서 오신 분들 말씀도 좀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잘하셨어요? 다 이해가 쏙쏙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시험 볼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관심을 갖고 시작하려니까 전문 분야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확장성 있게 하려면 정말 많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오늘 이 장소 지속적으로 이용돼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기 재판을 할 때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재판부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소회를 여러분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다 데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이야기니까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네. 장소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혹시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경각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현수막 7m에서 90cm로 해서 왜냐면은 이제 그 한동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카이스트라든가 여기 그 과학센터도 오거든요. 그러면 유성, 국대전, 국대전으로 들어오거든요. 국대전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앞으로 이제 실내에다가 국기를 걸어놨는데 그쪽에다가 걸어놓으면 언젠가는 보거든요. 자기들도. 예, 그래서 지금 중도로에 걸어놓는 거를 7월달 저희가 7월달 행사가 있었는데 7월달 이후 7월달 가서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야 되고 깨어들어야 되는 이야기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두게 되면 무죄 판결 나면 자기가 고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역풍이 불 수가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또한 함께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면 현수막에 들어갈 혹시 문구라도 있으면 느낌을 오늘 한가해서 한 경기 중에 문구를 좀 한번 얘기하신다면 어떤 예. 문구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월성 1호기 범죄는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팔아 넘겨서 그 한수원한테 손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인데 그 비용을 그 배임에 대한 비용을 한수원이 산업부한테 청구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산업부가 그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처리 기간은 180일이었는데 지금 3년째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놈이죠.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내일 또 고발을 합니다. 내일 중앙지검에 가서 이분들 고발을 하는데 이창양이부터 문승옥이 그다음에 지금 안덕근 현재 장관까지 12명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대전지검이 좀 걱정되는 게 요 고발건을
일시적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다 각하를 해버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고발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그 다음에 고발 인원을 변경을 해서 중앙지검에 넣는데 중앙지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착수를 하게 되면 그 대통령한테도 좀 보고하고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뭔가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강의 내용 중에 문재인이가 후쿠시마에 1363명인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거짓으로 해서 고발할 수 없나요? 황재훈 변호사님, 이거 고발 가능한가요? 1360명 죽었다고 문재인이가 했던 거? 그 누가 고발해야겠어? 아니 우리가 국민들이 제가 할까요? 고발 가능하나요? 고발 가능하죠. 단체로 해서 고발할 수 있나요? 제명을 뭘로 해요? 업무방해? 업무방해? 예. 아니 또 국민선도 뭐라 그러죠? 법리적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이제 오늘부터 기사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방에 기사 올려드리면은 그 댓글을 꼭 기사 사이트에 가입하셔가지고 달아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년 동안 댓글 기사 달고 있던 네이버예요. 윤명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많이 많이 달더라고요. 어제인가 오늘 보니까 제가 달던 내용들도 제가 진짜 제 댓글 보시면 한 1, 2년 동안 계속 달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원전에만 다를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갔어요. 당연히 물가 급등을 시켜놓은 게 문재인 정부가 원전 52원짜리 버리고 270원짜리 썼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댓글을 네이버에 달아주시면 그 시민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말듯이 네이버하고 유튜버가 있듯이 계속 달아요. 제가 하루에 한 10개, 20개 다는데 결국은 다 물가 급등 문재인에서 왕 거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좀 해주시면 진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원전에 대해서 오늘 두번 들었는데 제가 썼던 것들 있길래 많이 이번 우리 경단장님이나 박선우 교수님이 많이 일을 행사장에서 하시는구나. 저만 아는 게 아니구나 해서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댓글에. 네이버 댓글 꼭 좀 힘을 써주세요. 부정선거도 좋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다 전체가 다 장악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장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다양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